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가을날에 읽으면 좋을 소설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청소년 권장 도서이기도 한데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에게도 부모 입장에서도 읽으면 참 좋을 그런 책이에요. 어떤 책이냐면요, 나를 잊게 한 모든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나를 잊게 한 모든 것들. 여기서 주인공 프렌시라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가 1912년 그때인 시대 배경이기 때문에 약간 어둡고 그리고 가난에 찌들어서 사는 그런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울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가족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내용들이 따뜻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 그러한 것들을 담은 내용이라서 어른이 봐도 참 좋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쓰신 작가분이요, 베티 스미스라는 분이신데요. 미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이세요. 그래서 극작가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소설로도 많은 책을 쓰신 그런 분이세요. 여기서 이 책의 내용 중에 프렌시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와 아빠가 18살에 결혼을 해요. 엄마가 18살에, 그리고 아빠는 좀 더 나이가 더 많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래도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 어린 나이인데, 그 나이에 아이를 낳고, 프렌시를 낳고,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자신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만, 이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만 살았을 때는 뭐 직장을 둘 다 일을 했으니까 괜찮았는데, 그렇다고 많은 수입을 받는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둘이 벌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키우는, 어렸을 때 그 과정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수입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여기서 딸의 이름이 케이티인데요. 케이티한테 엄마가, 이제 케이티가 불안해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 조국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겠니?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농부였어. 계속 굶주렸지. 그래서 이곳으로 왔어. 하지만 내 아빠가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면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 하지만 말이다. 여기에는 옛 조국에 없는 게 있어. 비록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고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곳에는 희망이 있어. 이곳에서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꿈을 달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또 자상한 스타일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험한 말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폭력도 쓰는 그런 아버지, 안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케이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엄마보다 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케이티와 논란의, 그 남편이 논란인데, 논란의 상황이 더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엄마의 상태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더 나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미 시작된 거야. 더 나아지는 과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더 나아지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하셨냐면요. 자신은 글을 몰라서 사기를 당하고 했지만 그 딸은 글을 읽지 않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아이가 읽고 쓸 줄 아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잖아.
나에게 그 자체가 굉장한 기적이란다. 네. 그 KT하고 논란이라는 그러니까 딸과 사위죠. 사위가 글을 읽을 수 있잖아. 쓸 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KT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2가지 책을 읽으라고 매일매일 읽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장씩 읽어주라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신교 성경책과 섹스피어 그 책을 읽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KT가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는 매일매일 읽어줘요. 한 장씩. 성경책과 섹스피어 책을 매일매일 읽어주고 아이들이 글을 읽게 되면 매일매일 그것을 읽게끔, 스스로 읽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또 당부한 것이 뭐냐면 산타크로스를 잊으면 안 되지. 아이들은 최소한 6살이 될 때까지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어야 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KT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 나는 그 산타크로스나 요정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나 자신도 믿지 않는 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KT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저 아이에게 상상력이라는 놀라운 힘을 길러줘야 하기 때문이야. 그런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라는 거예요. 상상력이라는 놀라운 힘을 길러줘야 하기 때문이야. 저 아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한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해. 그러면 이 세상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추악해도 저 아이는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나 또한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성자들의 놀라운 삶과 이대한 기적을 회상하며 살아가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이상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어. 네. 그거에 대해서 KT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거짓말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걸 진실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하지.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하지. 스스로 진실을 깨쳐나가는 건 아주 좋은 일이란다. 처음에는 마음속 깊이 믿고 있다가 나중에 믿지 않는 건 역시 좋은 일이다.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게 만들어주니까. 여자로 살아가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아주 많지. 하지만 미리 실망하는 훈련을 쌓다 보면 나중에는 그리 힘들지 않게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저 아이에게 고통을 겪어보는 것도 좋다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 고통을 겪으면 개성이 풍부해지는 법이지. 그런 점에서 우린 부자라고 할 수 있단다. 네.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고통들, 실망들, 그러한 것들을 훈련하고 단련시키면서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담담하게 그리고 또 힘들이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고 그러한 것들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겪어가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것들이 그 자신을 풍요롭게 해주고 풍족하게 해주면서 거기에서 또 성찰의 시간을 갖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도 매일 얼마씩 모아서 저금통을 만들어서 매일 조금씩 모아서 그것이 뭐 50달러가 되면 그것으로 땅을 사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삶의 지혜, 그런 것들,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살림을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센트,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을
매일매일 조금씩 모으다 보면 그것이 큰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거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아끼느냐,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채 가게 가서 좋은 야채를 보면 3센트라고 하면 조금 안 좋은 거, 별로 신선하지 않은 거, 그것을 2센트에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당근은 많이 싱싱하지 않은데 2센트에 팔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당하게 내가 그 2센트를 주고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것을 2센트에 팔 수 있겠냐고 당당하게, 내가 2센트밖에 없는데 2센트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 약간 힘없게, 아니면 조금 초라하게, 내 자신을 초라하게 궁핍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말하라고, 꼭 명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가난해서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어야 하는데, 근데 어떻게 땅을 살 돈을 저축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땅 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추위를 참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지금 추위에 떨고 있고 배고픔에 떨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 자신을 탓하면서, 아니면 이 상황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춥다고, 너무 배고프다고 불평불만하면서 나의 자신을 힘겹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위를 잘 이겨내면 내가 이 돈으로 절약해서 땅을 살 수 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돈을 추위에 떨고 있지만 이 돈으로 내 땅을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런 교육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케이티는 프렌시에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닐리가 태어나요. 아들 릴리가 태어나고, 그래서 프렌시와 닐리를 키우게 되는데 남편은 가수예요. 가수이면서 웨이터 일을 해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는. 그래서 그때 좀 술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술주정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도 사랑해주고, 자신은 부족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사랑 속에서 자라요. 그리고 또 이모도 있는데 이모들도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프렌시와 닐리에게 대해줘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만, 그 외부의 그런 이웃들과 학교에서의 그런 생활들은 정말 처참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프렌시는 주변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그런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면서 상상의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그렇게 하면서 막 배고프고 추운 그러한 시간들을 이겨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학교에 가서 책을 읽게 되기 시작하면서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글을 쓰는데 선생님한테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는 이제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죠.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어려움들, 힘든 그런 사랑, 부모에게 받은 사랑, 그러한 것들이 다 글을 쓰는데 밑바탕이 되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있게 한 그러한 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한 일들 모두가 그 프렌시라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만들게
이 자리까지 이끌 수 있게끔 만든 원동력이고 있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거죠. 밑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참 솔직하게 적었어요. 글을. 소설이 그 시대에 그런 동네에서, 작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그런 말들, 그런 어른들의 시각, 시선들, 그런 어른들이 하는 말들, 그러한 것들이 아주 진실하고 솔직하게 담겨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어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안쓰럽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프렌시가 기특하기도 하지만, 어른으로서 좀 부끄러운 면도 있고 그런 감정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이 되게 궁핍해요. 그리고 또 엄마는 그런 청소하는 일을 해주면서 돈을 받아요. 근데 아주 작은 돈을 받아요. 전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뭐 교육을 받았지만 쓰고 읽고 하는 걸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래서 간신히 어떤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북극 탐험대 놀이를 해요. 아이들하고. 아이들한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는 북극 탐험대 놀이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는 북극에 갇혀 있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때까지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하면서 조금만 소량으로 이렇게 조금씩 먹을 걸 나눠주고, 구조대가 좀 있으면 올 거야 하면서 그런 구조대 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먹을 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월급을 타면 구조대가 왔다고 하면서 먹을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그런 달콤한 그런 핫초코나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주죠.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성장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을날에 읽으면 이 책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정말 궁핍하게 나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가정들이 나오는데 좀 우울하다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가정들을 보면서 읽어내려가면서 지금은 너무 풍족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 소설이지만 그러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좀 의식의 수준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많이 나아지고 좋아졌잖아요. 그런 것에 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